사장님, 김은혜 의원입니다.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용적률이 1년 사이에 한 15% 올리는 거는 좀 흔한 일입니까? 다른 단지에서요? 뭐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보입니까? 만 세대가 넘을 경우에. 10,000명이 넘을 경우에 자주 보이는 일인가요? 그 부분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답변하기가 좀 그 지역의 그 지구의 난감하시다. 사업 여건이나 여러 가지 뭐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가 2009년에 대장동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시려고 제안하셨었죠. 예, 네, 그때 임대주택을 몇 호를 지으려고 하셨습니까? 저희가 당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제 검토를 했기 때문에 25%로 알고 있습니다. 네? 25% 비율을 도시개발법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몇 호를 지으려고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3,100호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익숙치 않으시겠지만 대장동은 중요하니까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2014년에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 약속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한번 보게 됐는데요. 화천대유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대주택입니다. 이재명 시장 시절에 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줄어듭니다. 공모 당시에는 1,603가구였다가 2015년에 1,532, 그러다 나중에 급기야는 400호 정도로 줄어들죠. 그런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홀대를 하다가 지금 화천대유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조짐이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받은 대장지구 블록 중에 4개가요. 매년 세대수가 꼬박꼬박 늘어났어요. 2015년에 1,778이었다가 2016년에는 1,976세대가 되죠. 용적률도 최초 계획 당시엔 모두 180%였지만 195%로 일제히 화천대유만 사랑을 받았습니다. LH에서 용적률 계획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이재명 시장의 약속 첫 번째, 평당 1,100만 원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화천대유를 거치면서 분양가 2,500만 원을 찍더니 최근에는 3,440만 원, 성남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사업 설계 단계부터 돈이 안 되는 임대주택을 줄이고 돈 되는 분양 물량, 화천대유 거 용적률 늘리는 식으로 땅 짓고 헤엄치게 해준 거죠. 약속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공공 서비스 갖춘 환경 친화적 주거단지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웬만한 돈 되는 땅을 화천대유가 박박 긁어가서 말이죠. 공공의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소용지, 공공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공영주차장, 저 뒤에 숫자가 뭐여야 될 것 같습니까? 제로입니다. 제가 성남시에 문의를 하니까 그나마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최근 계약을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군요. 누구로부터 땅을 사냐고 물어보니까 성남의 뜰로부터 산답니다. 아니, 민관 공영개발을 한다면 처음부터 도시개발 계획 짤 때부터 초창기부터 공공부지를 확보했어야지 이거를 비싼 돈 주고 다시 성남의 뜰로부터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장동 27만 평이 넘는데요. 공영주차장 하나 없고요. 입구마다 교통체증 시달리고 주민들이 반반한 공원이 없어서 다른 동네로 차 타고 가야 됩니다. 송전탑 지화해준다는 약속 사라졌고요. 정당한 민원을 주민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성남의 뜰이 답변을 했는데요. 답변을 한 게 아니라 고발장으로 대신했어요. 성남의 뜰이 이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저희가 문서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 약속 지키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주민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갈취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괴롭혀서 공무가 협박도구로 전락하다고 하면서 검찰에 여러 번 고발을 시켰습니다. 이 주민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 수모를 당하고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대장동을 시민의 생활 수준, 문화 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요. 그 약속 지켜진 것 같습니까? 사장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해 대장지구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하실 줄 알고 알지 제가 못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등골이 휘고요. 화천대유만 배불렸습니다. 그래서요.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공공개발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자신 있게 본인이 설계했다는 이재명 지사님과 유동규 본부장을 믿었던 대장동 주민들 무슨 죄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게 천문학적인 로또판을 깔고 듣도 보도 못한 7명이 대장동에 내려와서 조상 대대로 농사짓고 자신의 터전이라고 임대주택 언제 받을까 불편하게 살았던 주민들한테는 그 희망이 절망이 되고 청천벽력이 됐습니다. 수천억을 먹고 튀었죠. 국민들에게 이걸 납득되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소명하고 수사 받으셔야죠. 이재명 지사님 성남시장일 때요. 그때 위례와 대장동 화천대유의 대박 멤버들이 다 털어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사일 때는 평택, 포천, 50+1, 50-1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그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 대장동 거 그대로 따라하면서 크고 작은 대장동으로 지금 다 커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토가 화천대유화 되지 않을까? 그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실까요? 저는 이 우연이 겹치는 이 필연을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하실지 걱정스럽습니다. 사장님, LH가 대장동에 진짜 공공개발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이재명 도지사 성남시장 선거 공약입니다.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의 모든 도시개발을 민영개발 우선과 성남시 주도로 하겠다. 오늘 국감 내내 민영개발의 주체는 토건 세력이며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하셨던 의원님들께 이제 그만 소모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집 하나 갖지 못해서 허탈해하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정권 교체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생각과 다른 사람은 적이라고 하는 그런 풍토를 계속 가져가야 될까요? 여야를 떠나 우리 정치인 모두의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의 모든 도시개발, 민영개발 우선한다고 하셨지만 어쩐 된 일인지 4년 뒤에 화천대유 주도로 펼쳐졌습니다. 모든 길은 화천대유로 통했죠. 누군가 이익을 보며 누군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수천억 화천대유 그 대박의 원주민과 그리고 대장동 주민들이 쪽박을 찬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반 시설을 뺏겼으니까요. 저는 국민에게 뺏긴 걸 이제 돌려주셔야 할 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님도 부동산 불로소득은 결국 토지세라도 물어서 회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유독 화천대유 불로소득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 부당이득 대장동 주민들과 온 국민이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를 가린들 그 해가 없어지진 않죠. 수천억 먹고 튄 사람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 대장동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보금자리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길게 생각하시지 못할 것 같아서 1, 2번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1번이고 보금자리 주택법 2번입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의 조성토지 공급 원칙은 경쟁 입찰입니까? 수익 계약입니까? 경쟁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지 않는 다른 땅이 있을 수 있지만 대장동에서는 도시개발법이죠. 그러면 경쟁 입찰이 원칙이죠. 수의 계약을 마치 다른 법의 시행령에 근거하는 민주당의 Q&A는 국민들에게 거짓과 사실을 뒤섞은 오도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질의 마치겠습니다.